자, 필렛하고 거의 비슷한 게 이제 못따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못따기는 면치,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45도로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못따기는 45도의 못따기만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마스터캠에서는 못따기 할 두 변의 거리 및 각도를 입력하여 정의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경사의 못따기를 만들 수 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못따기를 도면에 표시할 때는 C 얼마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렇게 표시한 게 한번 볼까요? 어디에 있는지. 자,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4-C1.0 하게 되면 이 부분이 C1로 처리가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C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챔퍼, 못따기를 얘기를 하는데, 못따기라고 하는 것은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은 거예요. 1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이거는 이제 4개를 표시한다는 얘기죠. C를 1로 4개를 표시한다. 그 말이고, 지금 현재 제가 보여지고 있는 이거는 여러분들 C 드라이브의 데이터 방에 있습니다. 그 도면들 시간 날 때 한번 도면을 보세요. 보시면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현장 취업했을 때 가공해야 될 도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도면들은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스터캠에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직선 그리기에서 연속선 그리기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대충 이 정도에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수평선을 긋는데 이거하고 정확하게 긋고 싶으면 이 수평선 그리기를 체크하시면 돼요. 연속선에서 얘를 체크하시고 이 부분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으시면 되겠죠. 수평선을 끄시고 해서 더블 클릭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대상을 그렸어요. 그렸는데 선이 좀 얇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대상의 선의 굵기를 좀 두껍게 하고 싶어요. 지금 속성에서 이거를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복구 모드로 돼 있어서 지금 바뀌는 건데, 직선하고 원호는 선의 굵기를 좀 두껍게 하겠다라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어제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곡면하고 라벨, 얘네들은 색깔을 한 17 정도? 밝은 계열이 되고, 선은 가는 색깔로 하고, 직선하고 원호는 초록 색깔로 하겠다 해서 현재 파일에 적용하겠다 하시게 되면 현재 파일이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이거 어제 했던 내용이고요. 자, 그럼 못따기라고 하는 것은 이 모서리 부위를 C가 만약에 5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못따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는 그리기에서 못따기라고 하는 게 여기 있어요. 이 중에 싱글 못따기 하나를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우선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싱글 못따기를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5라고 쳤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디스턴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리 하나의 값으로, 즉 5라는 이 C5 5라는 값으로 못따기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하고 여기를 체크하면 이렇게 못따기가 됩니다. 못따기를 하는데 노트림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노트림으로 일단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치수를 한번 확인해 보면 아까 C가 5였었거든요. C가 5란 얘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5란 얘기예요. 이렇게 이거를 좀 작게 해볼까요? 글자의 높이를 한 이 정도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얘가 이제 5라는 표시가 되겠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도 5다. 자, 이런 것을 표시를 할 때 어떻게 표시하냐면 노트 기능을 이용을 해서
C5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화살표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이게 C5라고 하는 못따기를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싱글로 지금 이제 못따기를 줬는데 여기를 노트림으로 했어요. 노트림을 했는데 트림 기능으로 해보면 여기를 트림을 체크하시고 클릭하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트림 처리가 돼요. 자, 이거는 이제 디스턴스 5라고 하는 거리를 이용을 해서 값을 이용을 해서 양쪽 다 여기도 5 여기도 5 이렇게 해서 그 못따기를 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거리 2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를 거리 2로 체크를 하시면 그 두 부분 이제 5하고 5하고 있었는데 얘를 달려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를 뭐 7로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첫 번째 클릭한 부분은 7이 되고 두 번째 클릭한 부분은 5라는 값으로 못따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노트림으로 한번 볼까? 아니, 노트림 볼까 아니라 그냥 스마트 치수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7과 5로 그렸을 때 얘가 7이 되는 거고요. 얘가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5라는 숫자가 가운데 안 오는데 얘를 가운데 오게 하고 싶으면 여기 자릿수를 0으로 하시면 0으로 하면은 오는데 왜가 안 올까? 화살표 크기 때문에 그러나? 자릿수가 지금 얘가 가운데에 왔으면 좋겠는데 잘 안 오네요. 설정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텍스트가 가운데를 오게 해야 되는데 중간위치 고정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위치 고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이거는 시스템의 컬러 색깔이 이 라이브 색깔이 현재 얘가 라이브 색깔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 색깔이 왜 이게 갑자기 바뀌었지? 일단은 바꿔 놓겠습니다. 이게 현재 사용자 색깔은 초록색이 돼야 되고요. 일단은 사용자 색깔을 좀 바꿔 놓고 그 다음에 라이브 색깔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라이브 색깔이 환경 설정에 보면 색상에 보시면은 맨 밑에 보시면은 현재 요소 색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가 이제 라이브 색깔이거든요. 라이브 색깔을 이걸로 좀 바꿔 놓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자 색깔은 이걸로 해 놓고요. 그다음 다시 얘를 지우고 치수를 표시해 보면 얘가 이렇게 되죠. 이게 지금 가운데에 와야 되는데 가운데 안 오고 있는데 자릿수도 지금 되어 있고 와야 맞을 것 같은데 일단은 속정해서 중간점 위치로 했는데도 안 되네요. 일단은 치수 형태를 지금 수평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가 항상 수평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배치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배치로 바꿔서 확인을 해보면 조금 낮긴 한데 그래도 가운데가 안 되네요. 일단 폭이 좀 좁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화살표 크기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치수 보조선에서 화살표 크기가 나오는데 이 크기를 1로 좀 바꿔 보겠습니다. 1로 바꿔보고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네요. 지금 이 화살표의 크기가 너무 커서 얘가 가운데로 오질 않았는데 지금은 가운데로 오죠. 그러니까 폭이 좁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하튼 7, 5로 해서 못따기 기능에서 아까 한 변의 길이 처음 선택한 부분은 7, 두 번째 선택하는 변의 길이는 5로 해서 두 디스턴스 두 개의 거리값으로 못따기를 하는 기능을 설명을 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에 거리 각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 첫 번째 선택한 부분은 이 값 7이라고 하는 이 값으로 하고 두 번째 선택한 부분은 45도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각도를 줄이면 얘를 30도까지 줄여볼까요?
자, 이렇게 돼요. 자,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이 변의 거리는 7이고 그 다음에 얘와 얘의 각도는 30도다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다시 얘를 한번 보면 7이라고 하는 값은 첫 번째 선택했던 변의 길이가 7로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변의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 거리값,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값은 몰라요. 거리값은 모르는데 이 각도를 아는 거예요. 이 각도를 알게 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7이니까 자동으로 여기에서 30도만큼 쭉 연장하다 보면 여기 만나는 부분이 생기겠죠. 여기에서 트림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변의 길이와 그리고 각도를 가지고 못따기를 줄 수 있다. 이 기능도 간혹 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거리값을 모르고 각도값만 알고 있을 때 못따기 면치를 주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너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너비는 지금까지 우리가 값을 줬던 거는 이 변의 길이였었거든요. 근데 너비라고 하는 것은 얘와 얘를 못따기를 줬을 때 이 거리값이에요. 얘 거리값이 7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거리가 7이다. 얘가 7이 아니라 여기가 7이라는 얘기예요. 이 변의 길이가 7이다. 지금 속성에서 얘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나? 지금 치수를 표시할 때는 색깔이 이걸로 해놨는데 지금 먹고 있질 않네요. 일단은 확인하겠습니다. 왜 안 먹고 마음대로 움직이지? 자, 도면 요소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너비를 가지고 못따기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했었고요. 그렇게 하면은 다 됐나? 네, 못따기 기능은 됐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체인 못따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단 치수선을 다 지우고요. 지우고 언두를 해야 되겠네, 전상. 자, 언두를 쭉 하겠습니다. 쭉 하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리기 못따기에서 체인 못따기라고 하는 거, 어제 체인이라고 하는 거 설명을 드렸는데 체인 못따기를 딱 실행하면 얘가 바로 체인 선택 모드로 바뀌어요. 그럼 그대로 그냥 대상을 찍으면 얘는 쉬프트 누르지 않아도 돼요. 원래 체인 못따기로 얘가 체인이라는 조건으로 선택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전체적으로 다 선택이 됐죠. 선택이 된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못따기를 주는데 못따기 크기가 커서 그러는데요. 한 이 정도 주겠다 그러면 2라는 값으로 면치 못따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하나 주려면은 상당히 여러 번 클릭을 해야 되는데 체인으로 연결된 대상 도형은 이렇게 한꺼번에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노트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뭐 너비로 하겠다 그러면 너비 값으로 되는 거고요. 아니면 디스턴스 1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주는 게 체인 못따기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55페이지에 있는 이 예제를 할 텐데요. 얘는 못따기 기능에서 두 변의 길이를 값으로 그리시면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그려 보겠습니다. 자, 직선 그리기에서 연속선 그리기 기능을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연속선 그리기를 체크를 하시고요. 첫 포인트 찍고 키보드 L을 누른 다음에 25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25라는 길이가 고정이 됐죠. 이 상태에서 수평이 딱 됐을 때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 L을 눌러서 20이라는 치수를 넣겠습니다. 움직이다가 이 위치에서 클릭하시고요. 다시 키보드 L을 누르고 40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평이 됐을 때 클릭하겠습니다. 자, 키보드 L을 누르고 20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수직이 됐을 때 클릭하겠습니다. 키보드 L을 누르고 100이라고 하는 치수에서 마이너스 25를 빼고 마이너스 40을 빼겠습니다.
35라는 지수를 입력하시고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L을 누르고 60이라는 지수를 넣으시고 수직 270도가 됐을 때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수평선 기능을 체크를 하시고 이 포인트를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선을 끄시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지점에서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시게 되면 이 대상이 만들어졌죠. 자, 이때 R30이라는 부분을 그릴 때 그리기 원호에서 점각도 스케치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서 중심점을 찍어주시고 원호의 시작점을 찍어주시고 원호의 끝점을 찍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키보드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못따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두 변의 to distance라고 하는 못따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첫 번째 선택한 변의 길이는 20으로 하고 두 번째 선택한 변의 길이는 10으로 하겠다라고 체크를 해주시고 20인 부분을 먼저 클릭하시고 10인 부분을 클릭하겠습니다. 20인 부분을 먼저 클릭하시고 10인 부분을 클릭하겠습니다. 20인 부분을 먼저 클릭하시고 10인 변의 길이를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다 완성이 됐죠. 자, 치수를 표시해 보면 여기 포인트에서 여기까지가 25라는 치수인데 너무 작네요. 문자의 높이 여기 T를 눌러서 문자의 높이를 3.5 정도로 하겠습니다. 25라는 치수를 표시를 했고요. 20인 치수를 이 정도 해놓고 다시 클릭을 해서 위치를 조절하세요. 이렇게 20을 표현을 해보고요. 40 그 다음에 클릭해서 쭉 빼서 10 여기도 10이라는 치수를 표시할 수 있겠죠. 20이라는 치수를 표시를 하시고요. 20이라는 치수를 표시하고 여기다 놓으면 이렇게 틀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클릭을 하신 다음에 20이라고 하는 문자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위치를 조절하세요. 그 다음에 얘를 클릭을 해서 아래로 그 다음 얘와 이 원의 센터까지 거리 또는 여기까지 거리도 해도 되겠네요. 100이라는 치수를 표시하시고요. 얘를 클릭하시면은 파이로 나오는데 이때는 키보드 R을 누르거나 여기 보시면 R 있죠? 반경 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키보드 R을 누르겠습니다. R30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노트들이 색깔이 안 바뀌네요. 속성에서 분명히 줬는데 안 바뀌네요. 현재 파일에 적용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바뀌네요. 여기는 뭔가 좀 버그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바꾸고 싶으면 여기 그 큐 마스크 도면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 도면 요소들이 다 선택이 되죠. 이때 여기 그 초록 색깔로 상태바 아래에 있는 게 상태바죠. 상태바에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잘 안 보이니까 색깔을 좀 밝은 계열로 해야 되는데 얘로 해보겠습니다. 약간 연분홍 색깔로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치수가 표시가 되죠. 여기 있는 건 지우고 싶으면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얘를 클릭한 다음에 키보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시면 되겠죠. 그리고 키보드 Alt F1을 눌러서 자동 배율 해주시면 되겠습니다.